자동차의 범퍼 스티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드러내요. 강아지와 함께 만든 맞춤 스티커는 강도들에게 여러분이 자주 야외에 있다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집이나 차에서 떨어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노출시키죠. 아니면 정말 비싼 개 품종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도요. 아이가 타고 있다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어요. 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항상 바쁘다. 내 차를 훔치는 건 정말 쉽다 라고요. 휴가지에서 가져온 스티커와 차에 붙인 장소들 또한 여러분이 한 번에 몇 달 동안 집을 비울 수도 있고 또는 장거리 여행을 좋아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 가족 활동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걸 보여주기 위해 범퍼 스티커를 쓰지 마세요.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 이름이나 골프 치기 좋아하는 곳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이 특정 직업을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둑들은 여러분이 벌 거라고 추정하는 금액에 따라 여러분의 차에서 얼마나 많은 귀중품을 찾을 수 있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주차 스티커는 일하는 곳이나 사는 곳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데 이건 낯선 사람과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더 개인 맞춤형이 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기억될 거예요.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교통체증에서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었는데 커스텀화된 번호판이 있고 차에 특이한 색이 있거나 많은 스티커가 있다면 여러분을 당국에 신고하는 경향이 더 강할 거예요. 만약 차를 영원히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다면 팔기 전에 어떨지를 고려해야 해요. 차에 붙은 많은 범퍼 스티커는 구매자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스티커를 제거하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끈적끈적한 잔여물을 많이 남기니까요. 또 자동차 페인트 층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둑이 쫓아낼 수 있는 스티커 중 하나는 여러분의 차에 알람이나 추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전자제품을 차 안에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해서는 안 돼요. 첫째, 힘 안 들이고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극한의 온도에 폰이나 충전기를 방치하면 영구적으로 손상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는 건 사실 정말 칭찬할 만해요. 단 차에 용기를 두고 내리지 말 것을 기억하세요. 과열로 화학물질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햇볕에 노출시키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25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할 것을 권장해요. 심지어 운전용 선글라스도 직사광선으로부터 멀리 둬야 해요. 반드시 글로브 박스에 넣거나 차량에서 내릴 때는 휴대하세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렌즈와 플라스틱 또는 금속 프레임이 손상되어 빛이나 햇빛에 대한 효율성이 손상될 수 있어요. 헤어스프레이, 스프레이 페인트 또는 데오드란트를 구입한 적이 있다면 이 모든 통에 권장 저장 온도사항이 인쇄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차 안에 극단적인 온도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통들은 빠르게 팽창해 폭발할 수 있어요. 내용물은 말할 것도 없이 인화성이 강해요. 차에 플라스틱 물병을 두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그게 열에 노출되었다면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합물인 BPA와 같은 해로운 물질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플라스틱에서 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생수병에도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물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안에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알 수 있게 쓰여진 거예요. 게다가 직사광선을 받으며 자동차 좌석에 남겨진 물병은 태양광선의 돋보기로 작용해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식료품을 안전하게 소비하고 싶다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온도에 꺼내놓지 마세요. 상하기 쉬운 식료품을 사야 할 때마다 4도 이상의 온도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온도가 32도 이상일 때는 1시간만 놔두세요. 식료품 목록에서 고기나 유제품을 마지막으로 구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집에 더 빨리 가서 냉장고에 빠르게 보관할 수 있죠. 더 추운 계절에도 절대로 음료수를 차 안에 방치해둬서는 안 돼요. 물, 주스 또는 탄산음료는 얼면 용기 안에서 팽창해 차 안을 더럽힐 수 있어요. 사우나나 수영장에서 나온 후 젖은 옷을 가방에 넣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건 알아요. 단 그걸 차에 너무 오래 두지 않도록 하세요.
그 옷들은 차 안에 작은 곳에 있는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쉽게 모을 수 있어요. 그걸 다시는 입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하죠. 손상시키지 않도록 집에 도착하자마자 걸어서 말리세요. 상쾌한 숨결은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특히 제가 밖에서 운전할 때 말이에요. 하지만 특히 찌는 듯한 더위에 두면 껌이 끈적끈적해지고 차 안에 있는 물건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전 항상 보통 껌을 놔두지 않아요. 겨울에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꽁꽁 얼어버려서 맛이 없고 진주 같은 치아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진짜로 차에 박하향이 나는 걸 보관해야 한다면 젤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핸드백도 차 안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우린 종종 집 열쇠나 지갑과 같은 귀중품을 가방에 보관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도둑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거기에 두려면 트렁크에 넣어두세요. 대부분의 차에서 잘 안 보이는 곳이니까요. 차는 중요한 서류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능한 한 빨리 분쇄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세요. 만약 차가 도난당한다면 계약서나 세금 서류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취약한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수석에 문서를 위쪽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왁스 크레용은 긴 여행 동안 어린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꺼내거나 밀폐된 상자에 넣는 게 더 안전해요. 이 미술용품은 쉽게 녹고 자석을 더럽힐 수 있어요. 만약 화초를 살 생각이 있다면 항상 여행을 미리 계획하세요. 만약 집으로 바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면 튼튼한 식물을 사도록 하세요. 7에서 10도의 온화한 온도에서도 1시간 안에 섬세한 식물들은 시들 수 있어요. 게다가 나뭇잎이 창문에 닿는다면 차가운 유리가 나뭇잎을 망칠지도 몰라요. 더 큰 식물일지라도 트렁크에 실어 나르거나 창문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바깥이 정말 춥다 실수로 차 안에 열쇠를 두고 잠궈버려 들어갈 수 없다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넓은 덕테이프 한 롤을 가져와 길게 하나 잘라서 창 유리에 수직으로 붙이세요. 이제 테이프를 세로로 옆에 붙이면서 대여섯 번 더 반복하세요. 완료되면 창문의 아랫부분을 테이프를 모두 떼어내서 잡을 수 있게 하나의 꼬리로 말아서 일단 매달아 두세요. 이제 대여섯 개의 길이를 더 잘라 단단히 붙일 수 있게 이미 붙여놓은 것들을 가로질러 붙이세요. 모든 게 준비되면 아까 만들어둔 꼬리를 잡고 3, 2, 1 아래로 잡아당기세요. 조금만 힘을 주면 유리창이 약간 아래로 내려가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손을 넣어 열쇠를 집을 수 있을 만큼 더 아래로 밀어내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완벽한 주차의 소질이 있는 건 아니죠? 현실을 직시합시다. 조심하지 않았을 때 가끔 차를 조금 긁었을지도 몰라요. 쥐어짜면 꽥꽥거리는 저 멋진 고무닭 몇 마리를 갖고 오세요. 주의하세요. 우스꽝스러워 보이겠지만 다시는 차를 긁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주차하기 전에 그걸 꺼내서 차의 앞과 뒤 코너에 걸으세요. 기둥이나 벽 또는 다른 누군가의 차에 너무 가까이 가면 닭들이 엄청난 노래를 힘차게 부를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차량의 페인트를 보호하는 부드러운 범퍼 역할을 할 거예요. 겨울에는 와이퍼를 올려놓으세요. 앞 유리에 달라붙지 않게 해줘서 긁어서 고무를 망가뜨리지 않아도 되죠. 사람들은 그게 와이퍼의 스프링을 망가뜨리고 쉽게 훔쳐갈 수 있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하지만 A. 와이퍼를 닳게 하다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스프링은 탄력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B. 누가 사람들의 와이퍼 날을 훔치고 돌아다니나요? 그럼에도 계속 와이퍼를 아래로 두거나 추운 밤에 와이퍼를 올리는 걸 잊어버린다면 에어컨을 트세요. 네,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처럼 창문을 녹일 거예요. 공기를 제습하는 작용을 하죠. 난방이 고장났을 때 그때 필요한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애초에 유리창에 성에가 끼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전날 밤에 유리창에 3:1 식초와 물 용액을 뿌려주세요. 아침에 긁는 시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 겨울에 매번 와이퍼를 올려둔다 해도 조만간 와이퍼는 고장날 거예요. 고무가 벗겨지고 금속 막대 부분이 앞유리를 긁는다면 긴 양말을 신겨보세요. 임시 방편이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냥 최대한 빨리 새날을 준비하세요. 겨울 아침에 신경 거슬리지 않고 시간을 아끼려면 밤새 차문이 열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틈새로 들어간 눈이 물로 변해서 그곳에서 다시 얼었기 때문에 일어나요. 이 악순환을 멈추려면 안에 있는 모든 고무 부분에 쿠킹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 종이 타올로 여분을 닦아내세요. 자동차 배터리는 극도로 추운 온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서리가 심하게 내릴 때 먼저 데우지 않으면 자동차 배터리에 아주 해로울 수 있어요. 헤드라이트를 잠시 켜두고 나서 자동차 엔진을 켜세요. 또 라디오를 켜서 데우고 기다림을 더 즐겁게 할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창문 안쪽에서 김이 서리면 운전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죠. 다행히도 보잘것없는 감자가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깨끗한 생감자를 가져와 반으로 잘라 안쪽 창문의 반쪽을 문지르세요. 청소도 하고 김서리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지지 말고 감자 코팅이 마르게 놔두세요. 이 팁은 샤워문이나 욕실 거울에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눈이나 진흙에 갇혔다면 차의 고무 매트를 사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마찰력을 더해주기 위해 타이어 아래에 두세요. 고양이 모래팁도 효과가 있지만 누가 그걸 차에 싣고 다녀요? 오, 저기 매트 잊지 마세요. 매트가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 타이어 바람을 좀 빼보세요. 이렇게 하면 타이어 면적은 늘리고 마찰력을 높일 수 있어요. 약간 납작해 보일 정도로만 하고 눈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공기 주입을 해줘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차가 비 오는 날 숲을 지나다가 진흙이나 모래에 갇힌 적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실 거예요. 좋은 소식은 삽과 약간의 인내심을 이용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삽이나 심지어 손으로 바퀴 주변에 있는 가능한 한 많은 진흙과 모래를 치우도록 해보세요. 그래도 차가 안 움직이면 탄력을 얻기 위해 후진해서 주행을 전환해보고 타이어의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공기를 빼세요. 한 달에 한 번 최대 시속 110km의 속도로 16km를 달려주면 물론 맑고 건조한 조건에 열린 고속도로에서 말이에요. 엔진 및 배기 시스템에 축적된 물과 가스가 증발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조금 더 빨리 도착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꼭 적절한 경우에만 하세요. 넓은 주차장에서 차를 종종 찾을 수 없다면 차를 세우자마자 그 자리나 줄 번호에 사진을 찍는 걸 잊지 마세요. 또 끝없는 주차 공간과 거대한 차고지 사이에 차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GPS 앱도 있어요. 사진을 찍지 않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기로 했다면 리모컨 키로 차를 찾을 수 있어요. 신호가 안 잡히나요? 그렇다면 머리 가까이 갖다 대세요. 머릿속에 든 유체가 신호의 전도성을 높여줄 거예요. 미쳤지만 효과가 있어요. 머리 받침대에 있는 그 금속 막대는 높이 조절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비상시에 창문을 깨기 위해 쓸 수도 있어요. 창문 아래 틈새로 밀어 넣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쪽으로 당기면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요. 차에 본 거치대가 없거나 갑자기 안 껴지는 경우 에어컨 통풍구에 고무밴드를 연결할 수 있어요. 고무밴드를 통풍구 상단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하단에 통과시켜요. 그런 다음 그 안에 폰을 넣으면 쓸 수 있어요. 차에서 내릴 때 옷이 좌석 천에 닿으면서 정전기가 발생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유소에 있을 땐 아니에요. 금속 노즐을 잡으면 불꽃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치 실수로 누군가와 정전기 통했을 때처럼 말이에요. 알겠어요? 단, 낄낄거리며 친구한테 그걸 다시 할 수 있는지 보는 대신 이 작은 불꽃은 가스 증기에 불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던 전화를 제거하기 위해선 노즐에 손을 뻗기 전에 그냥 차의 금속 부품을 만지세요. 주유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주유소에 도착해서 알고 보니 차량 반대편에 있는 가스 탱크를 찾다가 10분을 보낼 수 있어요. 다행히도 더 이상 추측 게임을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시보드 연료 아이콘 옆에 탱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려주는 작은 화살표가 있어요. 그게 제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줬어요. 설거지 용액은 차창과 앞유리를 닦는 좋으면서 싼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문에서부터 개똥까지 모두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축축하고 따뜻한 행주를 들고 설거지 용액 한 방울 떨어뜨리고 청소 시작하세요. 드롭봉은 사실 부엌이나 욕실 밖에서 꽤 유용해요. 예를 들어 컵 드롭봉으로 차의 작거나 중간 크기의 패인 부분을 수리할 수 있어요. 움푹 패인 곳과 드롭봉 둘 다를 적신 후 배수구를 뚫듯이 나올 때까지 밀고 잡아당겨요. 콜라가 금속과 합금의 변색과 녹을 제거하는 훌륭하고 저렴한 방법되는 한 가지 이유는 콜라에 함유된 풍부한 탄산과 인산 덕분이에요. 그럼 두 개가 되네요. 녹슨 표면에 콜라를 뿌리고 떼어낼 부위가 작으면 솔이나 칫솔을 사용하세요. 필요에 따라 도포하고 문지르세요. 다 끝나면 문지른 부분을 물 청소하는 걸 잊지 마세요. 차가 무거울수록 더 많은 휘발유를 쓰죠. 엔진은 차를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더 많이 태워야 해요. 그래서 만약 2개의 피크닉 의자, 아령, 골프채, 몇 달 전부터 기부하고 싶었던 옷 가방을 트렁크에 보관한다면 이젠 깨끗하게 치울 때예요. 지정된 주차 장소 정가운데에 주차하려고 하나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가장자리를 따라 주차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선 주차 공간 정중앙에 주차하는 건 어려워요. 항상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몇 센티미터 빗나가죠. 예를 들어 왼쪽으로 몇 센티미터 더 가까이 주차했는데 왼쪽에 주차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몇 센티미터 더 가깝게 주차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서로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게 되고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차 공간의 왼쪽 가장자리 선을 따라 차를 몰고 들어가면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차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 주차하는 사람도 조수석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똑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사람 모두 문제없이 차에서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주차한다면 차량 사이 공간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대형 주차장에서는 종종 주차한 곳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두뇌 대신 휴대폰에 의존하는 거예요. 지도에서 위치를 핀으로 설정하고 GPS 앱이 차까지 안내하도록 하면 돼요. 차문을 열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운이 좋으면 문을 얼른 닫아서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더치리치를 활용하세요. 도로 우측으로 운전을 하는 나라라면 운전석 문은 왼쪽에 있고 그래서 왼손으로 문을 열기 쉬워요. 하지만 일부러 신경을 써서 오른손으로 문을 열어보세요. 팔을 돌리다 보면 미러를 보게 되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조수석에 탄 사람은 반대로 왼손으로 문을 여세요. 이 습관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손 뻗기, 몸 돌리기, 보기, 열기를 기억하세요. 제순환 버튼은 많이 사용되지만 배기가스 속에서 교통체증에 갇혀 있을 때 실제로 매우 유용합니다. 차 안에 공기를 재순환시켜 외부 공기 흐름을 차단하죠. 여름에 실내 공기를 시원하고 상쾌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일반 상식에 가까워요. 요즘 자동차 알람 키는 대부분 차량 절도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차의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열쇠와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강도를 당해서 차에서 밀려났을 때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렸을 때를 대비해서요.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겠지만 운전할 때 집중이 안 되니까 글러브 박스에 넣어두고 길에만 집중하는 게 어떨까요? 안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더위와 추위요. 휴대폰이 안 보이면 차에 그냥 두고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차량 내부는 바깥 날씨에 따라 순식간에 매우 덥거나 추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울 때 차량 내의 온도는 1시간 이내에 38도에 이를 수 있어요. 휴대폰은 그런 열에 노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글러브 박스 안에 잊혀진 이어버드는 말 그대로 녹아버릴 수 있어요. 배터리가 새서 영영 사용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 겨울이고 날씨가 몹시 춥다면 차 내부도 너무 빨리 추워져요. 휴대폰에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추위에 오래 노출되면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저절로 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추위로 디스플레이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릴 때 전화기를 잊지 마세요. 어떤 차든 문 위에 손잡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차가 많이 흔들릴 때나 구불구불한 길에서 무언가를 잡을 게 필요할 때 유용하죠. 어떤 사람들은 드라이클리닝한 옷이나 그냥 옷을 걸어놓기도 해요. 하지만 이 손잡이의 원래 목적은 승하차를 돕기 위한 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차가 클수록 꼭 필요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미니밴과 일부 크로스오버 SUV의 경우 백미러 앞 특수 칸에서 오목 거울을 내릴 수 있어요. 왜 머리 위에 거울이 또 필요한 거죠?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1초도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뒷좌석에 있는 어린이, 반려동물 또는 승객을 확인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팁은 자동차에 따라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차량에 이런 저장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백미러 근처에 있는 작은 팝업 공간에는 휴대폰이나 선글라스를 보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차량에는 실내 온도 조절 패널 뒤에 비밀 공간이 있어요. 크로스오버의 경우 조수석 아래나 앞좌석 뒤쪽도 확인해보세요. 쉽게 꺼낼 수 있는 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면 더러운 신발 같은 것을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청소할 수 있어요. 계기판에 작은 눈송이가 켜진 걸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서리 또는 동결주의보인데 바깥 기온이 너무 떨어져 도로가 얼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눈송이가 노란색이면 온도는 거의 영하에 가까운 4도 정도예요. 적색일 때는 0도 이하예요. 하지만 이 눈송이를 윈터 모드 표시기와 혼동하지 마세요. 윈터 모드는 눈송이처럼 보이거나 그냥 W자예요. 2단 또는 3단 기어로 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면 켜졌다 꺼집니다. 빙판길 주행 시 타이어의 회전과 미끄러짐을 방지해요. 차에 잘못된 연료를 주입하는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호기심에 한번 해본 적은요? 디젤을 휘발유 차량에 주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디젤 자동차는 휘발유를 사용할 수 없고 휘발유 차량은 디젤로 작동하지 않아요. 만일 잘못된 연료를 채운다면 아마도 올바른 종류의 연료가 고갈될 때까지 잠시 동안은 작동할 거예요. 하지만 연료가 떨어지면 그냥 멈춰버릴 거예요. 차량의 내부는 잘못된 연료로 작동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최악의 경우 엔진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알맞은 연료를 사용하세요. 아마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운전에 오래 집중을 하면 뇌가 피곤해져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졸 수도 있어요. 이건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하는데 혼잡한 도로에서 쉽게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시간 이상 운전을 했을 때 차에서 내려서 약 10분 동안 다리를 뻗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밤에 운전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어둠과 엔진의 단조로운 웅웅거리는 소리는 여러분을 금방 졸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가끔 머리를 상쾌하게 해주세요. 고속도로나 시골길을 따라 운전할 때 작은 조약돌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손상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헤드라이트에 작은 흠집이 나 있습니다. 도로에 오래 머물 계획이고 도중에 비가 오면 그 손상 때문에 헤드라이트가 뿌옇게 될 수 있어요. 수리해야겠지만 그때까지는 투명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세요. 틈새로 습기가 유입돼서 헤드라이트가 뿌옇게 되는 것을 막아줄 거예요. 아마 아무도 자동차 브레이크에 끽끽대는 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을 먹고 차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사에게 달려갑니다. 이 끔찍한 소리의 가장 큰 원인은 브레이크 패드의 녹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행히도 이 녹은 브러쉬, 긁어내기, 센 바람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정비소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